괴담 상자가 열립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반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녀가 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상냥한 성격, 성적도 좋았죠.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었고 고백을 받아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항상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급식실에서 민지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는 민지, 하지만 문득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지만 씹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크로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고 다시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학교 시간까지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 당번이었던 저는 교실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책상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니 작은 약통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영양제라고 생각했지만 약통에는 이상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5년 전인 약, 그리고 메모에는 하루 섭취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웃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중학교 때 심각한 식도 질환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영양은 특수 약물로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술 이후 의사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비밀을 지켜준다면 계속 친구로 지내자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여름방학이 끝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민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지가 전학을 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민지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민지와 닮은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민지 같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뒤쫓아가려는 순간 그 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지가 맞는데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르고 창백한 얼굴, 검은 눈동자는 생기가 없었고 민지의 상표와도 같았던 미소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놀란 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한 오래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3년 전 폐업한 병원이었습니다. 간판은 내려져 있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마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그대로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건물 앞까지 갔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벽에 작은 명패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민지의 주치의였던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특수영양공급연구소 실험 대상자 모집 중단.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상하게도 민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뒤이어 사망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3년 전 민지가 우리 학교에서 사라진 날이었습니다.